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어디가 최슬기입니다. 우리나라 말 참 다양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는데요. 파랑, 영어로는 그냥 블루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퍼렇다, 새파랗다, 푸르스름하다 이렇게 파란색도 여러 개로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에스키모인들도 좀 비슷한데요.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의 언어는 특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여럿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웬만한 언어로 눈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에스키모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가나라고 부르고 땅에 쌓인 눈은 아풋, 또 바람에 휘날리는 눈은 픽소폭, 바람에 날려 쌓이는 눈은 지먹석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눈에 관한 표현, 에스키모인들은 수백 가지로 나눠서 쓴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세분화된 언어인데요. 굳이 제가 이렇게 언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종목어디가 시작을 하는 이유, 좀 눈치를 채셨나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두고 누구는 시장이 좋다, 또 누구는 나쁘다, 아니면 또 기대해 볼 만하다. 참 같은 현상을 두고도 이 여러 가지로 말이 나뉘는 것 같아서 이 언어에 대해서 좀 언어로 오늘 방송 시작을 해봤습니다. 참 시장 상황 어렵게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시장 상황이 어려워도 결국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지 잘 알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어디가는 오늘도 조홍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긴 했지만 요새 시장 상황 좀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으로 보면 이거 좋은 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는 게 가장 현명하게 좀 제대로 보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특별한 어떤 기준점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시장을 갖다가 이제 올 시장 간다 아니면 시장 없다 이렇게 어떤 그 한쪽으로 이제 방향보다는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이 좋으면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장이 안 좋으면은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물론 예측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분석도 해야 되고 이제 다만 그 예측을 예단을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너무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닥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측이라는 것은 과연 이제 어떤 것이냐. 자, 우리는 그 점쟁이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예지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나 분석은 이제 과학자들한테 우리가 아니면 또 경제자들한테 우리가 맡기고요.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일반인들은 그날 장에 따라서 장이 좋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고 좀 약할 때는 좀 매도로 대응하고 정 방법이 없을 때는 약간 좀 쉬고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은 연금리 수익보다는 더 나은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이에요. 이제 다만,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욕심,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자기의 사악한 욕심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매일 이렇게 깨지는 거죠. 우리가 원칙적이고, 우리가 또 실적을 중시 여기는 어떤 그런 원칙적인 투자에 충실을 한다면은 자, 요즘 같은 이렇게 금리가 안 좋은 시기는 오히려 저는 이제 주식을 더 해야 되는 게 수익률 향상에도 닿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마음 쉽게 가지면 세상 모든 일이 다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쉬운 일도 괜히 마음이 어렵게 좀 이렇게 먹고 그러면 쉽게 풀릴 일도 잘 안 풀리는 게 세상 모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 많은데요. 마음만큼은 좀 가뿐하게 좀 잡수시고 좀 주식시장에 좀 뛰어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피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녹화는 1월 28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28일 코스피는 1960포인트 선 넘기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월 27일에는 코스피가 참 오랜만에 1950포인트 선 넘기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한동안 1월 들어서면서 특히 거래소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요. 상대적으로 대신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이 좀 위축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함께 위축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 시장이 요즘 힘을 내면서 이제 우리한테도 좀 훈풍이 불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거래소 시장이 지금 조금씩 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 추가 반등의 발판이 좀 마련된 걸까요? 글쎄요, 이게 원래 한 1960까지 지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수익이 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이제 120일하고 이제 200일 이평대가 아직까지는 지금 1980포인트인가요? 네, 정확하게 1977포인트에 지금 지금 120일하고 이제 바로 또 200일이 또 지금 1988포인트에 지금 물려 있습니다. 자, 이 저항대를 갖다가 지금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시황관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시장에 에너지를 좀 더 응집을 한 이후에 돌파가 일단 가능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소 시장이 여기서, 120일하고 200 갖다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1960포인트 이상에서는 자, 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약간 좀 물량을 좀 축소하고 일단 다시 한번 또 좀 감방을 해 보자.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연초에 생각했던 시황간에는 큰 변함이 없고요. 자, 코스닥 시장이 의외로 계속 이거 너무 많이 가지 않았냐, 이렇게 많이 그런 우려와 기대 속에서도 불구하고도 쉽게 좀 잘 빠지지 않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매기가 지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지금 아직까지는 더 많이 그쪽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이제 과거 코스닥의 어떤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IPO 한 기업도 한 63개 업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로 좀 많이 기업 공개도 됐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경영 방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투명성을 굉장히 중시하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일단 투명해지는 시장으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자, 이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맞아버리면은 이제 코스닥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 에너지가 코스닥 쪽에 아직까지 이제 매기가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자, 거래소 1960 이상에서는 조금 물량을 좀 덜어주시고요. 대신 물량을 덜어주시되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 이외에 말고는 다른 중소형 스몰캡도 충분히 코스피 종목 안에도 물론 있기 때문에요. 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조금 물량을 좀 축소해 주시고, 나머지 축소한 그만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직까지도 코스닥 요번에 종목 한번 수익 내주고 조정 들어가는 것들, 내지는 거래소 쪽에서도 좀 개별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빠진 것들, 실적 대비 이제 그런 것들을 저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자, 이 낙폭 과대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아무리 시장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다고 해도 결국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성적 내면 우리는 마냥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 훨씬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분석해볼 포트폴리오 들고 저희는 잠시 후 내 종목 어디가로 뵙겠습니다.
네, 내 종목 어디가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함께 분석해보고 훨씬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함께 분석해볼 포트폴리오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포트폴리오 4종목 담겨 있습니다. K사인, 톱텍, 데브시스터즈, 현대차 이렇게 4종목 담겨 있는데요. 비중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3종목 각각 10%씩이고 현대차는 20%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이 포트폴리오 굉장히 새로운 종목들도 보이고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큰 대형주도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골고루 포트폴리오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우리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좀 새내기 주식이 거의 다죠, 그렇죠? 예, 뭐 K사인하고 톱텍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목이 그 게임 업체죠. 네, 뭐 세 종목 전체가 다 이제 새내기주이면서 동시에 스몰캡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렇게 하나인데 진짜 포트 성향을 딱 보니까는 어떤 안정성보다는 좀 성장성에 좀 이렇게 베팅하시는 그런 포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새내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업력이 짧기 때문에 그 업력을 좀 검증하기에는 좀 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어떤 그런 좀 단점이 있죠. 물론 성장성과 내지는 신선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물론 높은 점수를 이제 주고 싶은데 안정성 측면에서 좀 그 검증할 수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업력을 조금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총점을 드린다면은 한 7.5점 정도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 뭐 지금 현대차처럼 대형주도 있긴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이 좀 굉장히 새로운 종목, 새내기 주들로 굉장히 많은 무게 중심이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감점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한 종목씩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K사인입니다. 이 K사인, 개인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이 사업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종목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이런 종목들로 많은 관심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K사인 우리 시청자분은 198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셔서 비중 10%로 들고 계십니다. 1월 28일 K사인은 2,870원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자, K사인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일단 어떤 종목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K사인은 그 KB 제2호 스펙과 그 합병을 통해서요. 2014년 11월 달에 그 코스닥에 재상장한 그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자, 일단은 서두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자,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지금 강화되는 추세죠. 저도 작년에 제 개인정보가 팔렸습니다. 네. 그 KT에서. 네. 저희가 작년 초에 모든 개인정보가 그렇죠. 다 유출이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하다는 장문의 사과문까지 제가 이제 받아봤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거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이제 강화되는 어떤 그런 추세죠. 자, 작년에 그 개인정보 유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죠. 자, 지난 8월 달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개정법에 따르면요. 일단은 개인정보를 이제 암호화하는 한편에 또 접근에 대한 보안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 개인정보 보안은 참 K사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해
조성을 하기 때문에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K사인의 어떤 점진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 K사인은 그 새내기 유지만 상당히 좀 성장성 측면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러한 업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K사인 일단 지금 좀 총평을 좀 들어봤습니다. 뭐 핀테크도 핀테크고 요새는 전자결제가 좀 늘어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산업이나 종목들 굉장히 많은 인기 끌고 있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K사인 좀 담아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K사인 지금 뭐 저희가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온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 공개가 되면서 개인정보가 아니라 모두의 정보가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K사인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한 시장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K사인 일단 이 종목 조금 더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K사인의 그 주요 이제 그 사업 매출이 일어난 쪽을 일단 보시면은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쪽이나 그리고 이제 그 통합 인증 그리고 이제 PK 인증 솔루션 개발과 그리고 이제 개발 및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부분은요. 일단 시장 점유율 좀 3년 연속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이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요. 약 한 58%로 굉장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DB 쪽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이제 작년 3분기 실적 잠깐 점검해 보시면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이 98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23억이 나왔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대충 잡더라도 한 25% 정도 이상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굉장히 작지만은 좀 강한 기업이에요. 자, 이제 특히 K사에는요, 이제 2014년 초죠. 예, 카드사 개인 데이터베이스 유출 사고로 지금 이제 DB 암호화 시장 성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개인 DB 암호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의무화되었고요. 또한 2014년 상반기부터 지금 금융사들이 어떤 DB 암호화 솔루션을 갖다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K사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구축 방식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과 그리고 레퍼런스 확보에 따른 영업 경쟁력 그리고 이제 높은 시장 인지도죠. 예, MS 마켓쉐어 1위 등을 고려할 때 자, 이 K사인의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 K사인의 유지 보수 매출 부분을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얘네들은요. 솔루션 도입 시에는 1년간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차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향후 유지보수 매출 쪽이 바로 DB 암호화 솔루션 공급 증가와 그리고 이제 정부의 국내 기업 상장 정부의 중소기업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율을 이제 개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캐파 강화 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K사에는 굉장히 좀 성장성이 좀 돋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K사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무난한 종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K사인 저는 좀 생소한 종목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2014년 11월에 코스닥에 좀 재상장됐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 새내기 주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눈부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이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더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상장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라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현재 이 종목이 지금 가고 있는 위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점검할 수가 이제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 시청자께서 굉장히 좀 싸게 샀죠. 예, 1980원. 예, 매수 단가도 굉장히 싸게 사셨고요. 지금 현재 1월 28일 지금 종가가 지금 2,800
470원이에요. 30% 이상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 이런 종목들은요. 자, 20일 이평선이 이제 붕괴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자. 자, 20일 이평이 지금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요. 충분히 전고점 3,000원 넘어서까지도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20일 2평이 깨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 자, 20일 2평 때에는 자, 1980원에 매수하셨죠? 예. 20일 2평 붕괴면은 뭐 2,800원대인데요. 자, 그 정도 이제 수익 정도는 이제 일단은 창출하셔도 좋고. 자, 그래서 저는 매도가는 이제 20일 2평 붕괴 2,800원대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라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예, 매수가가 1980원이기 때문에 워낙 그 저가에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자, 손절 굳이 잡은 비시면요. 네, 121 2평대죠. 네, 2,400원. 자, 하향 이탈 쪽에는 이제 손절은 물론 아니겠죠. 이제 수익을 그만큼 좀 덜 드시는 방향이 있더라도 2,400원 이탈 시에는 자, 이제 한 번 더 손절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K사인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198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가에 좀 잘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2,800원 선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2,4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사인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톱텍입니다. 톱텍, 우리 시청자분은 16,000원에 매수하셔서 역시 10%의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1월 28일 톱텍은 15,250원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톱텍,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대되는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톱텍, 이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그 톱텍은요, 우리가 그 흔히 그 FDP라고 하죠. 네, 평판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설비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업황을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톱텍은요, 2013년도에 그 굉장히 그 OLED 쪽이 좋았습니다. 네, 전방 산업의 그 OLED 쪽이 이제 투자 증설로 인해 가지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만은 작년이죠. 자, 2014년도에는 그 OLED를 채택한 그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 영향으로 주 고객사의 어떤 라인 가동률 하락 그리고 이제 투자 증설 지원으로 실적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자, 그렇지만 2015년도에는요, 그 스마트폰 차별화로 일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확대 적용이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디스플레이 관련 증설 투자 요인 발생으로 일단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는 그런 업황이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특히 이제 그 OLED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톱텍은요, 일단 그 사업별 매출 부분을 보시면요, 평판 디스플레이 쪽이 75%로 전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화 부분 쪽이 약 한 13% 정도,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 8%, 그리고 이제 그 나노 쪽이 이제 0.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작년 3분기 실적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1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82억 정도, 예, 양호한, 예, 실적이죠. 자, 이 톱텍에 우리가 좀 그 주안점을 우리가 좀 둬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올해부터 바로 이런 그 업황 회복에 의한 좀 실적 개선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답니다. 자, 우선 그 플렉서블 그 OLED 패널 패널이 그 탑재된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마트워치 등 일단 신제품이 속속 지금 출시가 되면서 바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금년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지금 개화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톱텍의 그 거래처인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그 플렉서블 OLED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주 고객사가 OLED 쪽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그럼 뭐 당연하겠죠. 톱텍한테는 이제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그 톱텍의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톱텍 그 HNS라는 그런 그 자회사가 있는데 자, 이제 이 기업이 바로 이제 그 2차 전지
분리막의 그 연구 개발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요. 확보한 기술이 바로 이제 그 나노 기술입니다. 자, 이 나노 기술을 좀 개발하면서 지금은 초방막 전자파 그 차폐시트 사업 범위로 지금 사업 범위를 갖다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차세대 그 소재 산업으로서의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러니까 기존의 그 플렉서블 매출이 주 고객사의 그 비중 확대로 더더욱 증가할 수 있을 거. 자,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쪽에서의 매출이 금년부터 크게 일어난다는 점. 자, 이제 요 두 가지가 바로 이제 톱텍의 가장 주 키포인트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톱텍도 일단은 좀, 바이오홀드 전략은 좀 유의해 보이지만 좀 단기적으로 좀 이번에 좀 너무 좀 급등을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잠깐 좀 이런 종목들은 그 바벨이죠. 네. 한 손 들이고 한 손 내리고 한번 올라가면 한번 좀 털어주고 내리면 좀 사주는 그런 그 바벨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톱텍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톱텍 이 디스플레이 쪽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 부문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자동화 부문도 영위를 하고 있고 태양광 산업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뭐 물론 가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부분이긴 하지만 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좀 사업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뭐 디스플레이 업황과 연계해서 이 종목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에 디스플레이 업황 조금 어둡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이 예상만큼 좀 판매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좀 업황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 디스플레이 업황 좀 개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톱텍도 함께 기대를 걸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톱텍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그죠? 이제 13,700원 그 쌍봉을 갖다가 이제 상향 돌파한 이후에 지금 시세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12,000원대에서 지금 16,100원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1월 28일자로 지금 5일선을 지금 깼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도 봐셔도 지금 5일과 20일이죠. 예. 이격이 너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격 메꾸는 과정이 분명히 한 번쯤은 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 주봉상으로도 역시 똑같죠. 네. 자, 200일 이평을 갖다가 자, 저번 주에 맞았습니다. 돌파 못했죠. 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맞으면서 지금 1월 28일 현재 지금 양봉이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 매수가가 16,000원인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6,100원 돌파 못할 경우에는 한 50% 정도는 갖다가 16,100원대에서 한번 일단 잘라 주시고요. 돌파할 경우에는 17,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에요. 자, 다만 그 매매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고점을 갖다가 저번 주에도 주봉상으로 좀 저항선을 지금 뚫지 못한 점, 그리고 1월 28일 현재도 지금 약간 몸통 통통한 지금 음봉이 나와 있다는 점, 자, 추가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자, 절반 정도는 현재 구간대에서 한번 털어주시고요. 자, 절반은 좀 더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져가는 전략. 자, 매도가 16,100원에 50%, 그리고 나머지는 한 17,500원까지 갈 수 있고요. 자, 손절 라인은 자, 20일 주봉상이죠. 예, 주봉상으로 예, 61평대인 14,300원 정도 이탈 시에는 자, 손절 쪽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톱텍의 전략 좀 세워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16,000원에 매수하셨죠? 자, 매도가, 이 목표가를 좀 두 개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6,100원 선에서 절반의 물량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머지 남은 이 50%는 17,500원 선에서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3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톱텍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데브시스터즈 우리 시청자분은 5만 원 선에서 이 종목 잡으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1월 28일 종가는 54,400원 기록했습니다.
자, 데브 시스터즈 이 게임 관련주죠. 모바일 게임 관련주인데 참 요새 스마트폰 누구나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모바일 게임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괜히 옆 사람 뭐 하고 있나 좀 괜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보면 다들 게임 하나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곤 하는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모바일 게임 시장 요새 굉장히 많이 크고 있고 지금 뭐 거의 레드오션인 것 같긴 한데 이 데브 시스터즈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 시청자분은 어떤 전략 취하시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브 시스터즈 모바일 게임 관련주인데요. 네. 그런데 모바일 게임 시장 지금 이미 너무 활활 불타오르는 건 아닌가 해서 이 종목 들고 있어도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앵커님은 게임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글쎄요, 저는 원래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해서 남들이 지금은 안 하는 게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원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원래 하나에 꽂히면 이렇게 많이 저기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성향이 약간 좀 성숙하셨구나. 예. 아우, 그렇게 좋은 말로 포장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컴투스에서 나온 그 게임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뭐 4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뭐 게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게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게임을 이제 즐기는 거랑 이제 뭐 시장 자체하고는 이제 분명히 또 차이점이 있겠죠. 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게임 시장 일단 성숙기에는 일단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뭐 끝났다, 뭐 시들해졌다, 이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자, 일단은 뭐 국내에서 일단은 인기를 얻거나 히트를 쳤던 이런 그 게임들이 해외 진출에 나가서도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지금 매출이 지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낮은 리스크로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검증된 그 기존 IP 활용을 통해서 일단 게임 출시로 일단 그 신규 게임의 어떤 흥행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게임 업체 전체는 이제 성숙기 시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개별적으로 봐서는요. 아직까지도 그 성숙을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이어져 갖고 그 바톤을 치고 이어갈 기업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더 있다고 일단 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성숙기지만은 종목 자체로 봐서는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충분히 여기서 레벨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데브 시스터즈도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좀 시장이 이미 굉장히 많이 불타올라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불타오른 이 에너지를 이어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니까 괜히 좀 안심이 되네요. 지금 저희가 살펴볼 데브 시스터즈도 앞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데브 시스터즈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내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데브 시스터즈 하면은 일단 쿠키런포 카카오라고 이제 유명한 그 모바일 게임 업체로 이제 이 아이도 2014년 10월 6일에 상장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얼마 되지가 않죠. 자, 이제 공모가가 이제 53,000원에 형성이 되었던 그런 기업이고요. 작년 3분기 실적 보시면은 개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147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한 56억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그게 그닥 썩 나쁜 실적은 아닌데 그 수치로 봐서는 이제 전분기 대비 각각 그 매출액은 한 35% 정도 이렇게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한 60% 이상 크게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감소한 이유는 바로 이제 그 게임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지연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해외 매출 부분이 전기 대비 많이 좀 감소했습니다만은 자, 그 업데이트 지연은 바로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일단 업데이트가 일단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카톡 버전의 시즌 5죠. 그 대규모 업데이트가 작년 12월에 또 그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 1분기부터는 그 본격적인 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작년에 보시면은 그 게임 업체들 주가들이 보통 대부분이 한 2배에서 한 10배 이상 갔었죠. 자, 그렇게 크게 그 게임 업체들이 주가가 위쪽으로 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실적 개선에 기인한 것.
기인한 거죠. 일단 이제 국내 주요 그 모바일 게임 그 9개 업체의 그 합산 기준으로 2014년 그 3분기 누적 그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요. 바로 32% 정도 크게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은 5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어떤 그 뭐 기대성 내지는 뭐 성장성에 기인되어 갖고 주가가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실적이 준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게임 업체들 지금 주가도 제가 보면 버블이 아니라고 제가 일단 보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바로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재료나 수급보다는 어차피 결국은 실적이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각인시키는 한번 좋은 예를 한번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쿠키런 데브시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매출의 그 대부분이 일단 그 쿠키런에서 일단 발생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그 단점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그러한 그 단점을 갖다가요, 지금 향후 좀 동기업의 어떤 실적 개선의 그 모멘텀으로 지금 이제 중국을 지금 이제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좀 중국에서 지금 쿠키런은요, 좀 2014년도 그 하반기에 그 텐센트라는 그 중국 인터넷 전문 업체죠. 그걸 통해서 일단은 CBT가 일단 진행될 예정이고요. 금년 1분기 내로 일단 중국 상용화가 일단 가능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쿠키런 2는요, 지금 국내를 포함해서 지금 글로벌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금년 1분기 말에 역시 이 부분도 지금 상용화가 가능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연 이런 그 상용화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이제 매출로 이제 이어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자, 그래서 금년 1분기에 그 신작이 그 매출로 인식됨에 따라서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도 금년 1분기부터는 가능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요. 자, 데브시스터도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데브시스터즈의 대표적인 게임이 바로 쿠키런인데요. 쿠키런 참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게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쿠키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데브시스터즈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데브시스터즈가 앞으로 좀 중국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이 약점 좀 보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 종목 매매 전략 한번 짜볼까요? 네, 일단 뭐 매매 전략도 뭐 다 한 두 종목이 워낙 지금 새내기 주식이라 가지고 네. 지금 차트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그 반복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좀 현재나 미래를 좀 예측을 하는 건데 너무 좀 자료가 없죠. 일단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은 뭐 주가가 지금 53,000원에 공복하던 주식이 이제 31,000원까지 주식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가격적인 조정은 상당히 된 지 지금 한 3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 일단 가격적인 조정은 단기적으로 일단 마무리되어진 그런 부분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그 실적 1분기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할 경우에 자, 이 아이는 어떤 뭐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수가가 5만 원이니까요. 충분히 뭐 5만 8, 9천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욕심 내지 않으시고요. 일단은 뭐 매도가는 한 5만 7천 원 이상에서 한번 올라오시면 한번 일단 차익 실현 해 주신 것도 일단 유의해 보이고 손절 라인은 21 2평이죠. 예, 5만 1,000원 빠질 경우에는 자, 손절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데브시스터즈의 매매 전략 짜봤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우리 시청자분은 5만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목표가 5만 7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5만 1천 원 구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21만 6,500원이 매수가였습니다. 비중은 지금 이 포트폴리오에서 덩치가 좀 가장 큰데요. 20%의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28일 현대차는 16만 5,500원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현대차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요새 굉장히 흐름 답답한데요. 아무래도 실적이랑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시장도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실적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진짜 실적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제 제가 왜 그 총평을 갖다 이제 총점을 이제 7.5점을 이제 줬냐면은 바로 이제 현대차에서 좀 많이 좀 네. 깎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많이 깎였죠. 21만 6,500원이니까 좀 대형주 치고는 지금 뭐 한 15% 정도 이렇게 좀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일단 좀 실적 부분은 상당히 안 좋았죠. 네. 일단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23조 5천억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1조 8,700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7.6% 정도 이렇게 감소했고,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1조 6,500억으로 전분기 대비 한 22% 정도 이렇게 빠져서 굉장히 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좀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그렇지만은 이 현대차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자동차 부분에서의 그 이익이 조금이나마 좀 회복세를 이제 보인 점에서는 좀 다소나마 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워낙 그 글로벌 경기 불황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움직임 또한 그 엔조에 따른 일본 업체의 어떤 그 경쟁력 회복으로 일단 업황 부진이 계속 좀 이렇게 좀 부진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지금 이제 그 선진국 수요 쪽에 어떤 이러한 그 부진을 중국이나 인도 등 어떤 그 신흥국으로의 어떤 자동차 점유율 증가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부분이 그 현대차의 어떤 매출이나 아니면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정도로 갈 것인가라는 건 조금 더 한번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그러할 그 섹터가 이제 자동차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현대차 참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들어간 타이밍, 매수 타이밍도 일단 너무 높았고 지금 업황 자체도 너무 썩 좋지는 않지만은 자, 않습니다. 예. 안 나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올라갈 경우에 조금씩 좀 그 손실을 좀 최소한 전략으로 분할적으로 좀 매도를 해서 다음 종목에서 한번 좀 깨진 부분을 좀 만회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지금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렇다면 올해도 좀 기대를 해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은 뭐 그 자동차 부분 전체적인 매출에서는 그렇게 좀 기대하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게 보고 있어요. 이제 다만 이 현대차의 이제 이 매출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이 기업의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는 거죠. 네. 자, 이제 2014년도에 현대차가 약 한 5,344억 정도의 배당금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올해는 약 한 8,300억 정도로 작년보다 약 50% 이상 크게 증가한 배당 규모를 발표를 했죠. 자, 이제 배당 성향도 6.2%에서 11.1%로 크게 높아졌어요. 자, 걷다가 또 애초에 지금 계획이 없었던 지금 자사주 갖다가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 도입을 밝혔다는 점으로 일단 보았을 때, 자, 일단 그 분명한 점은 일단 배당 성향이 단계적으로 이제 상향된다는 점. 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자사주를 이제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신청한 점으로 봐서는 이제 가격적인 논리로 봐서는 현재 구간에서 더 추가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바닥을 좀 더 다지는 좀 지도한 구간이 좀 진행이 되어질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기업은 굉장히 좀 부정의 그 만연 속에서 어떤 그 긍정으로의 좀 무게 중심 이동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러한 것들이 당장 어떤 뭐 실적 개선이나 아니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지만은 조금 반등을 줄 경우에는 분할적으로 좀 매도를 해서 다음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현대차 뭐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앞으로 조금 더 이 어두운 터널을 조금 더
좀 뚫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터널 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종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매매 전략으로 이 종목 좀 정리하는 게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네, 자, 일봉입니다만, 자, 25만 원짜리가 지금 14만 9천 원 찍었죠. 네, 대형주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참 흔치 않은데 많이 빠졌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자, 현재 구간대에서의 또 자사주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이제 뭐 그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일단이 됐지만, 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나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본질적인 가치를 본다면은 일단은 좀 20일만 6천 원이지만 저는 전 고점 때죠. 예, 18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18만 원 언저리 근처에서는 일단은 좀 손절적으로 과감하게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자, 손절은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자, 전 저점이죠. 예, 15만 원. 요 하향 이탈 쪽에서는 그때는 뭐 손실을 확정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종목 현대차 확인해 봤습니다. 현대차 이 종목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현재 고민, 근심, 걱정 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21만 6,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월 28일 종가가 16만 5,500원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손해가 좀 큰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좀 짜드렸습니다. 일단 18만 원 선에서 좀 정리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15만 원 선을 이탈한다면 더 이상 이 종목 들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현대차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현대차가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들었는데요. 자, 새로운 신규 추천 종목, 이 종목으로 이 현대차의 손해를 좀 만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휴비츠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휴비츠. 요새 이 종목 많이 좀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종목인지 소개 네. 좀 해주시죠. 네, 휴비츠는 일단은 1999년도에 설립된 그 강화학 의료기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자, 이제 그 안광학 의료기기가 과연 어떤 것이냐. 자, 바로 이제 안경점이나 그 안과 병원에서 눈 진단이나 아니면 렌즈 가공 시에 사용되는 헬스케어 장비입니다. 앵커님 혹시 그 안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과를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눈 검사할 때요.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눈 네, 이렇게 딱 대고, 맞대고 네네. 있는,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렇게 중시하세요. 그 눈 크게 뜨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이렇게 공기 나오는 거 있죠.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휴비츠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쪽이 약 한 1조 5천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쪽 그 안과학 쪽은 바로 이제 일본과 프랑스 업체가 한 상위 한 60% 이상을 지금 가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섹터 자체가 고령화나 아니면 중국 내수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 등 굉장히 좀 그 눈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조성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 다양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휴비치에 일단 수혜가 이제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매출 굉장히 중요하죠. 실적이요. 예. 연결 기준 보시면요. 그 사업부별 매출 비중 보시면은, 자, 2014년 기준으로 해갖고, 안광학 의료기기 쪽이 한 60% 정도고요. 그리고, 렌즈 가공기기 쪽이 15% 정도. 그리고 이제 광학 현미경 쪽이 한 4%. 그리고 이제 그, 휴비츠가 또 보유하고 있는 상해 휴비츠 자회사 실적이 한 18% 정도. 이렇게 매출 비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한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판매 지역은 유럽이나 미주, 중국 등 굉장히 좀 그 다변화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국내 본사 업체는 과연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제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가 제품 위주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 휴비츠가 있어요. 자, 휴비츠가 한 지분 한 60%를 갖고 있는 상해 휴비츠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저가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이제 직접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본사를 통해 가지고 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자, 작년 3분기 실적 보시면은
개별 기준 매출액 166억에다가 한 영업이익 한 14억 정도 이제 전년 대비 약 한 1%하고 이제 22% 정도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014년부터 작년 4분기부터 아주 점진적인 지금 실적 개선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자, 이 휴비치는요, 이 광학 현미경 사업 부진이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년여 만에 지금 회복세로 지금 일단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본 사업의 어떤 영업 회복과 그다음에 그 상해 휴비치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세, 그리고 이제 실적이 부진했던 2014년 3분기에는 신규 사업이 신규 사업의 어떤 무리한 추진 자재, 그리고 이제 재고를 줄이면서 이제 체질 개선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체질 개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몸을 움츠리는, 그러니까 비용을 갖다 최대한 절약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가지고 구조조정에 일단 많이 성공을 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자, 이제 상해 휴비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014년도죠. 일단 증설 이전을 갖다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중국 내수 호조 수혜가 일단 지속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또 현 시점에서는 이제 밸류의 어떤 그런 매력보다는요, 어떤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주가를 접근하는 그러한 좀 중기 이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휴비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 수익률 이상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자, 장중 조정시 내지는 좀 물량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추천 종목으로 휴비츠를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이 휴비츠 안경점이나 이 안과에서 눈 진단을 하고 또 렌즈를 가공할 때 사용되는 헬스케어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인데요. 저도 눈이 좀 나쁘고 또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안과도 자주 가고 안경점 가서 렌즈 새로 맞출 때마다 만나게 됐던 기계들이 이 휴비츠에서 나온 거라고 하니까 괜히 더 친숙한 기분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요새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늘어나면서 눈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이 휴비츠도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비츠, 그렇다면 어떤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시면요. 1월 28일 종가가 지금 플러스 50원이죠. 16,500원에 끝났습니다. 자, 16,500원에 한 50% 정도 매수하십시오. 네, 상관없습니다. 자, 나머지 50%는 자,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기적인 측면에서 주식을 어떤 투기가 아닌 매매가 아닌 투자로 보는 관점에서는요, 조금 좀 밑에서 이렇게 저가를 좀 기다리는 그런 매수도 유의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50%는 16,500원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요. 나머지는 한 16,000원 언저리대에서 한 50%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일단 전 고점, 쌍봉쳤죠. 18,000원대였는데, 자, 이 18,000원 갖다 지금 두 번을 갖다 지금 전 고점을 갖다 지금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8,000원 이상 시에는 돌파 만약에 하지 못한 자, 16,500원에서 18,000원 정도면은 그렇게 나쁜 수익률이 아닙니다. 자, 타겟 프라이스 1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자, 121 2평이죠. 자, 15,000원. 자, 하향 이탈 시에는 자, 손절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신규 추천 종목 휴비츠의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6,500원 선에서 절반, 또 16,000원 선에서 절반, 이렇게 좀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18,000원 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15,0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추천 종목의 매매 전략까지 다듬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종목 어디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한번 수익이 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뭐 생각만, 나도 저렇게 좀 내 포트폴리오 전문가가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한테 좀 연락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